환영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체력이 회복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30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30년 전 이후였습니다. 여러분들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기초를 갖고 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서에 각식하셨거든요. 제가 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30년 동안의 삶은 성서에 굉장히 집중하셨고, 그리고 가정에 아버지와 함께 가사 일을 도우면서 시대를 읽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척박한 한국 사회 현실에서 토지정의 문제를 갖고 씨름해 오셨는데, 앞으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가열차게 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력, 꿈을 앞으로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 토지정의 문제를 갖고 대한경제공동체, 신년 명령을 순종해내는 대한경제공동체를 이 한반도 땅 위에 실현하는 그런 해가 이제부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북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평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년이 충만한 정의롭고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가열차게 이 토지정의 운동을 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방희성 목사님께서 40일 세월호 쪽에서 이렇게 단식 수행하신 거 아시죠? 지금 사실 이제 보식 기간이라서 이제 음식을 자유롭게 못 드시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많이 맛있게 먹었으니까 미안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또 막간을 잠깐 함저 뒤에 지금 간식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귤이랑 이제 쿠키나, 또 냉장고에 보면 지금 주스랑 콜라랑 제가 우유랑 사왔거든요. 그거 좀 이렇게 꺼내서 주시면 되고, 드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인사만 한 번 더 드릴 건데요. 우리 토지정의 운동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고, 지금 피년학교 운영위원장이신 김명환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인사만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좋은 말씀은 방희성 목사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운동에 들어온 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들어와서, 그때는 우리 사무실이 정말 한 평 정도 되는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한 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상근자도, 고정적인 상근자도 별로 없이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식으로 짧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누리와 이렇게 함께 있지만 사무실도 번듯하고 또 상근자들도 번듯하게 있고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20년, 저부터는 20년 지났는데
그동안 좋았던 일만 있진 않았어요. 안 좋았던 일도 있었는데 제가 쭉 지켜보면서 그동안 갈등이 참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갈등도 많고 그냥 미래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갈등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럿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신현사랑 그 학문으로는 토지공개념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갈등 예방이나 갈등 해결이나 이런 인문학적인 수양이 필요하다. 우리 상등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도 좀 그런 인문학적인 능력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근자가 든든해지니까 우리 사역이 상근자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원들이 뭔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딱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같이 들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주셨지만 오늘 얘기를 더 들어보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신현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좀 뭘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년 동안 이렇게 하신 김명환 우리 운영위원님 개인 선망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좀 축하 인사를 좀 이렇게 저희 토지정인동이랑 그동안 좀 많이 이렇게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축하 인사를 간단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경호 목사님은 가셨나요? 예. 가시는 거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제 토지정인운동에 이제 처음에 예수안에 있는 대천덕으로 이제 고 대천덕 신부님께서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대천덕 신부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예수원 그 교회 의장이신 우리 최유환 형제님이 오셨거든요. 예수원 태백에서 멀리서 최유환 형제님 나오셔서 축하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환입니다. 주인장들이 편하게 옷을 입고 온 줄 알았으면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1년에 몇 번 안 입는 이 양복을 입고 6시 반차를 타고 온 것 자체가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축하요 축사인데 이것을 말로 풀라 하시니 어렵습니다. 대신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 함께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다른 말씀들 많으셨겠죠. 저같이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핏덩이 낳고 그 핏덩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갖춰져 있는지 그 핏덩이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 나쁜 친구는 잘 분별해 가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행여 공부하느라 머리가 굵어져서 마음이 높아지진 않은지 그 모든 마음들을 또 말로 나타내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슴에 묻어둔 채 하나님께 기도로만 올리시다가 아들이 어떤 때는 헨리 조지의 모습, 어떤 때는 토지정이 시민연대의 모습, 어떤 때는 성도모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희년함께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괜찮아요, 좋아요 이 말씀 한마디로 격려하셨을 그 두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30년 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큰 기쁨이고 열매로 뿌듯하게 마음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원 가족들도 그분들 같은 부모의 마음은 아니지만
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산속에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치열함 속에 또 부딪히고 또 깨지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또한 그 미안함에만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손님들이 계실 때 이런 공식적인 안내를 하죠. 제가 이것은 못 외워서 들고 왔습니다. 예수원 설립자이신 대천덕 신부님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성경적인 경제 원리인 토지 문제를 잘 이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경제 원칙의 기초가 되는데, 이 원리는 미국의 경제사상가인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 조세제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년함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이 기도와 응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바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로서 산속에 있는 저희들과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가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 안에 분열과 찢어짐과 나눔이 있는 이 한국 사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연합과 일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로 계속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축하 인사가 감동스러웠는데, 희년학교 홈페이지를 더 이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원에서 희년학교 홈페이지 뭐라 그래서 갔는데 희년학교 홈페이지 가니까 뭘 봐야 되지?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니까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사실 이제 축하 인사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는데 많아가지고 사실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사실 앞에 나오면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했는데, 두 분 지금 오고 계시. 네, 다행히 안 계시고 가신 분들 계신데, 네, 너무 좀 당황스럽대요. 네, 우리 두 번째 축하 인사는 요즘에 요즘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홍대나 무슨 어디 요즘에 무슨 북촌 뭐 이런 데 보면 상인들이 임대료나 권리금들로 막 쫓겨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기사들이 요즘 들어서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문제들 가지고 토지정의 시민연대에서 그런 활동들도 좀 같이 연대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상인들의 그런 어떤 권리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이제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이라는 줄여서 맘상모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제 단체가 이제 생겨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맘상모 대표이신 권구백 대표님이 오셨는데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축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맘상모 맘편히 장사오픈 상인몰 대표로 있는 권구백입니다. 제가 오늘같이 뜻깊은 토지정의 시민연대 3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를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체 명칭에서 아시듯이 상인들이 정말 맘편히 장사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저번 해도 재건축을 쫓겨난 사람입니다. 건물주가 재건축하면은 건물주의 재산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사하는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일어나는 보상이 없이 그 가게를 비워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상가법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은 마음 놓고
세입자를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아낸 뒤에 다시 건물을 크게 짓고 난 뒤에 더 많은 임대료를 다른 사인을 들여서 받고 심지어 권리금까지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쫓겨난 세입자들은 알거지가 되고 다시 건물을 재건축하는 건물주는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정말 모순적인 일이 아니었었는데요. 그렇게 돼서 쫓겨난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쫓아내지 말아라. 함부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말아라. 사실 가게에서 쫓겨나면 삶을 파괴당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투자했던 전 재산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상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인사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그 작년 초에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었는데 저희 그 고객분의 한 분이 바로 이태경 처장님이 저희 고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마지막으로 고객님 이게 마지막 드리는 샌드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왜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시길래 건물주가 재건축해서 제가 쫓겨나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제 앉아보라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이야기 들려줬어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제가 오픈한 지 10달 만에 쫓겨나게 됐거든요. 한 2억 정도 전재산에서 카페 오픈했었는데 건물주는 이제 계약 시에는 재건축한다는 얘기 안 한 거죠. 그러면 세입자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10달 정도 영업을 했을 때 쫓겨나게 됐었고 그때 마침 이태경 처장님이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가게를 뺏기면 난 어디로 가느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잘못된 재건축을 쫓겨나는 상인들의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이성영 팀장님 모시고 오셨어요. 모시고 가셔서 같이 그때부터는 저희가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그 주변에 또 다른 분들도 계셨거든요.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철거 대책을 만들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앨범을 쫓겨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 투쟁을 잘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나온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그대로도 저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쫓겨난 뒤로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상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또 세입자가 있었어요. 저희 그 경남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그분도 건물주가 또 바뀌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영업보장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다 5년 정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로 착각하거든요.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물주가 바뀌면 쫓겨난다는 몰라요. 그분도 5년 정도 장사를 할 수 있지 않는데 장사한 지 2년 만에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죠. 강남에서 장사하시고 4억 정도를 투자해서 장사하셨던 분인데 불과 2년 만에 쫓겨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토지정의 시민연대와 연대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토지정의 시민연대 또 전화 연락하셔가지고 이성희 팀장님이 거기 또 가셔가지고 거기 또 협상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돼서 완전 쫓겨나지 않고 반 정도 가까운 금액으로 협상을 잘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쫓겨난 세입자들 사실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왜 토지정의에서 신경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기가 우리나라 유독히 건물주의 재산권만 보호되고 상가세입자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건물주가 건물 팔면 쫓겨나고 재건축하면 또 쫓겨나서 알거지가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가게 하나 가지고 정착하면 중산층이라고 쓰는데 실제로 쫓겨나고 있는 도시 빈민층이 됩니다. 크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의 개선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상가법이 개정되어 있고 발의가 됐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려도 정당한 보상을 했을 때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 억울한 게 있는데요. 열심히 장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건물주가 재건축 신청해서 세입자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세입자도 모르게 그 재건축 신청에 승인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 승인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세입자도 장사도 하지만 거기서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주거권까지도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쫓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저희 단체는 그 상가법을 좀 개정하고자 하는 단체고요. 그 억울하게 쫓겨나는 상인도 있으면 연대에서 싸움을 합니다. 거기 사실 제가 코스를 많이 길었잖아요. 일부러 기른 거예요. 건물주하고 싸울 때 좀 무섭게 보이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분명히 법도 개정되고 문화 자체를 세입자를 함부로 쫓아낼 수 있는 곳으로 아닌 같이 사는 이웃으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함부로 쫓아내는 것을 그만 좀 해라. 그리고 쫓겨나면 사업자들 알거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VFP 비난세요.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자들 1차 상인들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진짜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안 돼서 너무나 부통스러운데 임대료는 계속 오릅니다. 임대료가 장사하는 실정에 맞춰서 매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자고 나면 내년에 되면 또 10%가 오르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 작년보다 10%, 20%가 안 되는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이렇게 저희처럼 또 그런 억울한 사회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또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도 토지정의 시민연대 연대하겠으면 또 연대도 하고요. 함께 가는 친구로서 같이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 30주년 기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맨 처음에 그 카페 12PM 원래 사장님이셨는데 그 맨 처음에 하고 보상받고 감사하다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셨었거든요. 근데 식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이제 활동가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수염들이 저희가 그냥 이렇게 되게 선하신 그냥 이렇게 장사하시던 그 진짜 서민이셨는데 그렇게 그런 또 서민을 이렇게 활동가로 만드는 한국 사회의 그런 문제들을 참 토지정의 운동이 잘 이렇게 바꿔 나갔으면 원래 이렇게 우리 축사를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좀 늦게 오셨는데 그 한국 헬리조지 협회 초창기에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대천덕 신부님과 이렇게 많이 교제를 나누셨던 그 최용호 대표님이 늦게 오셨는데요. 나오셔서 그 대천덕 신부님과 관련된 얘기들, 뭐 토지 관련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결혼식 잘 안 가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던 직원이 오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축하해야 되는 자리라서 제가 저는 아무 잘 모르시는데 저는 최영우라고 하고요. 1회 토지학교를 제가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1호 헤비타트가 아닌 헨리조지 간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삶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휴업 사태가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도 문을 닫았겠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삶의 질문을 했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신이라는 건 있냐?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 나라에 도대체 종교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질문을 한 달 동안 정말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몇 가지 이때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어떤 깨달음들이 있었는데 거의 그 깨달음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제가 토지와 관련된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당이 평균 무슨 당이었는데요. 내가 네? 그랬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도를 하러 가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 그렇게 막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같이 미친 인간들이 좀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팀들이 무실팀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팀들하고 아주 반갑게 조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1호 헤비타트 헨리조지 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학교 하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고 알리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뭐 여하튼 그렇게 됐습니다. 축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헨리 조지 협회, 그 당시에 헨리 조지 협회였는데요. 헨리 조지 협회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직장인이었는데 헨리 조지에 관련된 강의를 어떤 대학에 하러 갔다가 지금의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확 넘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결혼하게 됐고요. 우리 아들한테도 그 강의가 없었다면 저 같은 인간을 남편으로 했겠냐 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됐고요. 초창기에 대천적 신부님과 고항익 박사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대천적 신부님 사실은 그걸 하고 싶어 하셨어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오셨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대주교가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하러 가니까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편지를 전달하겠다 자기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급하게 플라자 호텔에 불렀어요. 이게 성공회니까 플라자 호텔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셔서 편지를 보시면서 이걸 빨리 번역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영어, 한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전달됐는지 아마 안 전달이 안 됐겠죠. 이제 아마 그 경비원들이 대신부님 돌아가시기 꽤 전에 또 비슷한 일 때문에 제가 한번 예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 헨리 조지 간사도 아니고 이제 한참 떠나 있을 때였는데 연세가 이제 굉장히 높으셨을 때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시다가 나오면서 저한테 전호를 하나 주셨어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나오는 어떤 저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널을 주시면서 세상이 너무 정의롭지 못해요, 슬퍼요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신학 저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그 초창기에 김은상 교수님께서 이제 조인 하시는 그 그 다음에 우리 전상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에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발굴? 발견하는 그런 그 즈음에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서강대학교의 경제학의 대학원을 하셨던 정효석 아니 예, 지금 목사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프레드 헤이슨이라고 하는 The Power in the Land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 러시아의 이렇게 개방되는 과정에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러시아의 토지 문제가 자본주의화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와 활동에 몰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효석 그 당시에 형제였죠. 저한테 1년 정도 러시아로 가서 같이 활동하고 연구하고 같이 와서 왜냐하면 통일을 대비해야 되니까 러시아 문화주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논의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어떤 운동의 어떤 고민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94년, 5년을 지나면서 그 헨리 조지 그 운동의 그 실무 리더십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넘겨드리고 사랑의 집지키를 하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양이 안 찼습니다. 그 고항익 박사님이 집 짓는 걸 좀 하라 그래서 저는 나라를 뒤집어야 되는데 집 한 두 채 지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헨리 조지 옆에 성토모의 조직적인 결단 비슷한 거였어요. 저한테 이렇게 집 지으러 가라. 그래서 한 7, 8년 정도 집 짓는 일에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고맙죠. 이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줬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평생 동안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한테 생겼던 몇 가지 지점들, 고민들 환경운동
운동과 왜 토지 운동이 연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토지 운동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계적인 이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하고 전략적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하셨던 최현 대표한테 환경운동하는 인간들 중에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있냐를 물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모든 환경 문제는 대부분의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환경 문제와 토지를 연결시키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녹색연합이나 환경운동연합하고 계시는 남겨 수장님들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어떤 운동적 시너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 운동을 하는 세계적인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엠네스티가 지금 약간 헷갈려 가고 있는데 엠네스티가 국제 엠네스티가 제일 역량이 큰 조직 중에 하나죠. 인권 운동에서는 5, 6년 전에 국제 엠네스티가 전략적 결정을 했습니다.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에 대한 접근권이다 라고 인권적인 결정을 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양심수라든지 사형수라든지 이런 부분만 운동할 게 아니라 그 영어로 그 사람들이 디그니티 캠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에게 존엄성이 필요하다. 그 존엄은 토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경제적 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고 그것을 유럽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저는 좀 한일조지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좀 전략적 연대를 해서 깊이를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엠네스티가 국제적으로 그 운동에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베이스에서 많이 시작이 됐지만 이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이기 때문에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크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간식도 좀 맛있어야 되고 좀 웃어야 되고 운동적 에너지가 조금 더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연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회원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이 좀 활발해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정책적인 부분에 진급선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정강수 교수님이 아까 이제 그런 기회가 다시 올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현실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시아 전체를 바라본다면 그 북한에 아직 그 기회가 남아있고 또 중국의 문제가 남아있고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토지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침통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바라본다면 헨리 조지의 사상이 점할 수 있는 그 전략적인 뭐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변을 굉장히 강하게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분들이나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굉장히 넓은 저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경수 교수님 뜨셨다 하면 한 10,000명 모이고 이래야지 되는데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밤새서 연구하고 이랬는데 한 1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힘이 있어야지 운동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아주 많은 수의 회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확보하고 의식화하느냐, 또 사회 속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부터 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식사 원래 축하 인사 해주시기로 하셨던 김은규 교수님께서 좀 늦게 오셨는데 한 말씀 축하 한 말씀 해주시죠.
말할 자격도 없는데 저 시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3분 이내 마치겠습니다. 대천동 신부님한테 제가 84년에 찾아갔었어요. 갔더니 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회를 해야 되느냐 문학을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지금 좋아하는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바칠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낸다고 하면서 그래서 전 문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도 목회하는 기분은 살아요 사실. 근데 그때 대천동 신부님이 문학을 내는 톨스토이를 하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헨리 조지를 그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데 까먹었어요. 그 이름을 처음 봤는데.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서 온 그 편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울리지 않게 또 그 국민일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너무 안 어울려요. 편집부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헨리 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톨스토이하고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 어디서 나오지? 문학을 전공했는데 몰랐어요. 그 정도로 부활을 읽었고 부활에 대한 논문이 그렇게 나오는데 헨리 조지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2부에 나오면 헨리 조지라는 이름이 제가 기록하는 10번 이상 나와요. 10번 이상. 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오자 귀국했더니 또 공부를 시키려고 우리 동물이 와서 공부했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얼마나 초라한지 또 듣는 사람이 7명인가 8명이었어요. 근데 야 이분들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 한 분이 한 1000명씩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 올라온 유튜브 중에서도 그게 제일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 크리스천 나무할 때 헨리 조지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국장급에서 헨리 조지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자문원으로 있는 게 KBS 책을 보다라는 프로그램 자문원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피케티 얘기 말고 마르크스, 헨리 조지, 피케티, 피로사를 4부작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헨리 조지를 PD 중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그 4명이 만드는데 그 방송을. 야, 내년 1년 동안 계속 헨리 조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화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1분이 남았는데요. 숙대에서 부활을 가지고 헨리 조지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정광수 교수님하고 내주셔서 남준 선생님하고 대중적인 출판사에서 이름 없는 출판사가 아니라 제가 문학동네나 이런 데 구워 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서 좀 내서 헨리 조지를 좀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내주시면 지금 그 진부하는 거는 너무 두꺼워요. 문체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그 교양 고전으로 넣을 수 있도록 최소한 숙대는 넣겠습니다. 그리고 헨리 조지 협회에서 강의할 때가 없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1년에 2번 정도는 제가 강의실을 꼭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좀 헨리 조지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그 당시에 앉아있던 분이 7분이었지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한 7,000명 정도가 있었고 지금도 여기 한 10,000명 정도가 있다고 제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